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화상 연결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 우리 미국 증시 참 잘 가다가 네. 뭐 한 번에 미끄러져서 반락을 한 채 모두 일제히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힘이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준 하루였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지에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잠깐 막판에 한 1시간 남겨놓고 야, 오늘 좋았다라고 하고 시장을 안 보신 분이나 한국에서 오늘 새벽까지 보시다가 마음 놓고 이제 주무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 놀랄 수치들을 보실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 48분이었고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 48분이니까요.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분들은 막판에 갑자기 이렇게 깜짝 놀란 수치를 직접 보신 분 계실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윗을 날렸습니다. 마치 이 트윗의 내용을 보면 한 3년 정도 됐나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미국과 북한의 소위 미사일과 관련해서 핵무기 협상과 관련해서 아주 서로 설전을 이어갔던 시기. 그리고 작년 초반, 작년 중반까지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나올 때마다 주가 출렁거렸던 거. 딱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트윗의 내용도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센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기가 대통령 이번에 다시 재선되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상원 다시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 트럼프 대통령 의지대로 갈 텐데 지금은 한 달 앞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즉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너무 지금 자기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딱 그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지사가 있어갖고 민주당에서의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코로나19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돈을 마구 퍼주는 거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재선이 되면 자기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2조 4천억 달러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1조 달러 정도거든요. 한국 돈은 1천조 원 정도의 금액의 차이를 갖고 지금 싸움이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그동안 보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이게 최종적인 얘기인지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또 다른 소리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결론을 보면 그럼 딱 2시 48분 발표한 일이에요. 다우지수는 600포인트가 정확히 떨어졌고요. S&P 500포인트도 9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극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틸리티 주식만이 오늘 나름 반등했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모든 섹터가 많이 오늘 크게 내린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흐름을 보고 월가에서도 이제 마감 직전에 대부분 기사를 조금 써놓잖아요. 그런데 다들 매우 급하게 이렇게 기사를 변경하고 수정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월가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월가의 반응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좀 발빠른 곳에서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선거를 불과 한 달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4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옵션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이런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공화당, 민주당 전부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전혀 없는 듯한 시장이라는 거죠. 블리클리 어드바이저의 피터 복바가 뭐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런 얘기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시다시피 입원했다 나와갔고요. 오늘 미국 시간은 화요일 날 오전에 공화당 지도부, 의회 지도자들과 직접 오늘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에서 결론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트윗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가장 머리가 아픈 것이 한국 업종이죠. 지난 주말 하더라도 펠로시 하원 의장이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기대가 좀 있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델타 항공도 4% 가까이 떨어지고요. 아메리칸 항공은 무려 4.5% 떨어졌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주에도 대규모 감원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좀 반등을 시도했고 어저께까지도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오늘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고요. 보잉은 뭐 다른 이슈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737 맥스에 대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것과 상관없이 향후 10년 동안의 항공 수요에 대한 위축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것, 전망을 수정한 것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보잉도 오늘 6.8%나 오늘 주가를 하락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오늘 장 막판에 나온 그 장 끝나고 나온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한 보고서도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원 반독점위원회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업 분할 및 추가적 인수합병을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을 낸 보고서로는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오늘 장중 내내 상원의 입장 그리고 지금 바이든 후보가 좀 앞서 있어 보이니 지금 월가에서 이런 데서는 그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분할이라든가 이런 반독점 이슈가 커질 수 있다. 그런 이슈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재미가 없던 차에 이런 반독점 기업들에 대한 하원의 입장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3% 떨어졌고요. 구글도 2.1%, 페이스북도 2.3%, 애플도 거의 3% 등 오늘 빅테크 기업들도 오늘 대부분 주가가 크게 밀린 채 마감됐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큰 하락세까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기타 이 시장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여전히 오늘도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비욘드 비트가 대표적이고 파이퍼 샌들러에서 목표 주가를 130에서 178달러 올라가면서요. 오늘 연중 최고치까지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트코는 바클레이즈에서 매수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330에서 400달러로 목표 주가를 한 25%까지 올려놨습니다. 오늘 거의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종가상 최고가가 기대됐었는데요. 막판에 역시 같은 논리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0.06% 소폭의 하락세로 일단 오늘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는 시장과 상관없이 오늘도 결국 오늘도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BMO에서 560에서 650달러, 역시 한 20% 가까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소위 팀 네이저, 특히 게임을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최근에 나이키나 엔비디아, 얼타뷰티 이런 거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 어떤 브랜드 파워가 확실히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주식들의 지속적인 관심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왔던 한 가지 큰 이슈가 애플이 이제 드디어 다음 주가 되겠죠. 신제품 이벤트를 발표를 했고 여기에서 아이폰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조금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신제품 이벤트로 한번 튀어오를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네. 그 아이폰 12의 발표에 분명히 기대가 있는 거죠. 정확히는 날짜는 13일 동부 시간 오후 1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보면 14일 새벽 2시에 발표를 합니다. 아이폰은 애플 항상 그렇죠. 어느 제품이 나올지 분명히 아는데도 딱 그 직전까지 정확한 말을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제목도 하이스피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5G 버전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늘 말씀드렸던 앞서의 그런 논리로 인해서 한 2.9%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정통적으로 보면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하는 가을 이후에 항상 강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지난달에 발표 아이폰 애플 워치라든가요, 아이패드 발표에 이어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아이폰에 대한 워낙 잠재 수요가 워낙 많다는 것 기대하신다면 여전히 장기 매수 의견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현지 시간, 발표되는 시간에 따라서 공개되는 내용을 또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관련이 없이 꾸준하게 오르는 그런 섹터를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요즘과 같은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 속에서 이런 섹터가 있나요? 네, 그거는 사실 이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거 보시면 속상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게임 섹터에 대한 여전히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비디오 게임 쉽게 얘기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든가 테이크2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일렉트로닉 아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20년째 오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 이런 소위 콘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이제는 PC라든가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은 워낙 좋아하시지만 해외는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왜 20년이라고 얘기냐면 2001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가 처음 나온 게 2001년인데요. 그 이후에요. S&P 500이 330% 올라갔는데 소위 액티비전 블리자드나 이런 게임 업체들 세계로 보면 이것들이 평균 1700%나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올해 왜 더 중요하냐면 2020년 올해요. 비디오 게임 시장은 지금 19%가 늘어나서 460억 달러입니다. 상대적으로 영화 시장은 지금 90%, 85%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이쪽에 사람들이 계속 여전히 몰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라든가요, 플레이스테이션의 PS5가 플레이스테이션 5가 연말에 이제 정식 출범을 하고요. 이게 이제 9월 22일 날과 9월 17일 날 선주문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지금 완전히 매진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첫 1년 동안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엑스박스가 처음 나왔을 때 2001년도 마찬가지고요. 플레이스테이션 3가 나왔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2006년도 마찬가지고, 가장 최근에는 플레이스테이션 4랑 엑스박스 1이 같이 출시됐던 것이 2013년인데요. 그 이후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올라갔냐 하면 그런 새로운 콘솔이 나온 다음에 워낙 성능이 좋아지면서 게임 소프트웨어 자체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격이 좀 올라갔다는 건데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랑 내년까지 해서 같은 기대감이 된다는 것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기업이나 그런 게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을 딱 정확하게 사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e스포나 GAMR, 특히 eSPO를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소위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그런 후원사까지 모두 포함된 우리나라에 있는 NC소프트나 이런 또 우리나라 대표하는 넥슨홀딩스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한 eSP와 같은 ETF가 정말 한번 해볼 만한 ETF라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시장과 상관없이 꾸준히 오르는 섹터, 비디오 게임 섹터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